안녕하세요, 가치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하루에 휴장을 거치고 이틀 만에 개장했고 또 오늘이 10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스피를 보면 오늘 마이너스 1.2%로 마무리되었고 점심 무렵쯤에는 조금은 기대감이 있었죠.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되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다면 반대로 오후장이 계속 밀리면서 결국 종가는 오늘도 1% 이상의 급락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은 버티면서 오늘은 마이너스 0.2%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에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고 또 자동차 관련주 마찬가지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오늘 빨간불이 들어왔고 전체적으로 상위 종목 내에서는 금융주를 제외하면 오늘은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은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실리콘2, 또 많은 화장품 관련주, 지난주에는 꽤나 좋은 흐름이 나왔다면 오늘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에코프로 그룹주는 또 좋은 흐름이 났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3천억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이틀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첫날도 많은 순매도로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오늘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1,500억 정도, 두 주체 모두 3일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지만 과거 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원지 관련주를 보면 LG에너지솔루션도 많은 규모는 아니었고 또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모두 양매도가 나왔지만 많은 순매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신한지주, 에코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이어서 기관도 에코프로비엠, 하나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에코프로, 대한항공, 유한양행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있잖아요. 이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3일 전에 인적 분할한 종목입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국내 증시가 휴장이었고 공교롭게도 그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우선 나스닥이 마이너스 1.5%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S&P 500은 거의 1%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0.4%의 약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보면 그런데 반도체가 무려 2.8%의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국내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 보다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장중에 삼성전자는 6만원도 깨지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의 하락폭 그리고 빠지는 속도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1.7%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전날에는 2% 가까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있고 그리고 대만 증시는 오늘 휴장이에요. 또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장입니다. 우선은 전날에 미국 시장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 중동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고 이게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확전이 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을 키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이틀 사이에 4% 급등이 나왔거든요. 때문에 오늘 해운주라든지 또는 국제유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들 그쪽에서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시장에 해지주의 상승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대부분의 기술주들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쪽은 또 주말 사이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엔비디아에서 연말에 대량 생산을 앞두고 있었던 블랙엘로 들어가는 일부 제품들 그 몇몇 제품의 개발이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었다는 완전히 팩트는 아니지만 우려감을 가질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쪽도 좋게 볼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말에 외국계 증권사인 맥쿼리 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64,000원으로 기존에는 125,000원이었다면 6만원 초반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9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는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반도체 수출 데이터는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있는데 왜 주가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크게 급락이 나올까? 약간의 시장에 대한 괴리감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많이 빠질 뿐이지 지금은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인텔 등등 많은 반도체 관련주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하락은 일단은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렇지만 국내 시장이 조금 더 과도하게 빠지는 이유,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물론 금투세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삼성전자의 경쟁력 악화, 그런 것도 한몫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지켜봤을 때 항상 주가가 좋았다가 빠지는 국면, 이번에는 국내 기업들이 뒤처질 것이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다 등등 수많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HBM 시장에서 뒤처졌다, 그리고 파운드리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등등 계속 좋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시장에 상승이 나올 때는 좋은 재료들만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주가의 급락이 나올 때는 또 반대로 악재만 계속 쏟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과거 16년 그리고 21년 그때와 결코 다른 구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중요하게 봐야 되냐면, 자, 제가 지금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삼성전자의 분기 차트고요.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영업이익하고 또 밑에는 PBR이에요. 그런데 약간의 시차를 두고 2분기까지는 반영이 되었는데 아직 3분기는 영업이익하고 PBR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상에 표시가 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지금 PBR을 보면 1.11배로 나와 있죠. 그거를 그대로 지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삼성전자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지금 PBR이 1.1배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 근처까지 PBR이 내려왔을 때 지금 10년 동안에 3번 있었거든요. 2015년 3분기하고 그리고 18년 4분기 그리고 22년 3분기하고 4분기, 이때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15년 3분기 이후에는 한 3개월 정도 주가는 횡보를 거쳤지만 그 이후부터는 주가의 가파른 상승이 있었고 또 18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2달 정도는 주가는 횡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주가의 가파른 또 상승이 나왔었고 22년도 마찬가지였죠. 3, 4분기에 PBR이 1.1배 밑으로 내려왔고 주가는 또 굉장히 좋지 않은 위치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또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PBR이 1.1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데이터를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PBR이 1.1배까지 내려왔을 때 그때는 당장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지 몰라도 최소한 1분기 정도 3, 4개월의 시간을 거치고 나면 굉장히 맑은 시장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라는 것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가격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고 충분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절대적으로 V자 반등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과거에도 보셨듯이 최소한 3, 4개월 정도 주가는 횡보하는 시간을 거칠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의 안정을 찾으면서 주가의 변화를 도모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동일한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기사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반면에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번 하락장만큼은 다를 것이다 라는 공포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나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하락장이었고 그런 구간을 지금 떠나는 시점이 아니고요. 조금 더 몇 수 앞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순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21년 당시에도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굉장히 국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2년 하반기부터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고 결국에는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해도 외국인도 손해보면서 팔고 있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은 파생 상품을 통해서 숏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는 계속 매도로 잡히면서 손실보는 구조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선물 시장과 더해서 봤을 때는 결코 손실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국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어느 정도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료를 해석하면서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너무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과거 데이터들 있죠?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나의 기준을 잡는 것이 훨씬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하이닉스는 PBR이 1.98배까지 내려왔거든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물론 이 종목은 최근에 한번 슈팅이 나왔던 만큼 PBR이 거의 3.0배 근처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시각, 밸류에이션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면 앞으로는 과거처럼 1.0배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마찬가지로 지난 박스권 근처, 그 박스권 상단까지 PBR이 내려온 만큼 하이닉스도 얼마간의 시간을 거치고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발표가 되는 수출 데이터라든지, 또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그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 우려감을 조금만 지울 수만 있다면 지금은 충분히 저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 그런 것들을 휘둘리지 말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도 국내 시장은 휴장인데 모두 즐거운 휴일 되시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